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유기농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정입니다. 제가 오늘 유기농 자재 만들기 5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키트 받으신 거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각칼슘 있으시죠? 그 다음에 현미식초, 그 다음에 난황류, 태비차, 클로렐라, 마지막으로 커피박 태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종자가, 상추 종자가 준비되어서 키트로 아마 갔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포트가 하나 전달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상세하게 또 이렇게 이쁘게 설명서를 하나 보급해 드렸습니다. 다 있으시죠? 그리고 각자 집에서 또 준비할 준비물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용기,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가정에서 쓰는 식용유, 카놀라유가 있으면 더 좋고요. 없으시면 그냥 일반 콩 식용유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 만들어서 살포할 수 있는 이런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분무기가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이제 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장갑, 혹시 이런 장갑은 가정에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일회용 엄마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일회용 장갑이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준비 다 되셨죠? 그럼 잠깐 준비한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잠깐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난각칼슘에 대해서 자재를, 유기농 자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난각칼슘은 말 그대로 계란 껍질로 만든 유기농 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받으신 이 난각칼슘하고 이 현미식초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난각칼슘이 이미 저희가 2.5g을 달아서 여기다 넣어드렸거든요. 그걸 여기 현미식초 50ml 하고 이게 위에 가루가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렇게 탈탈 털어서요. 이 용기가 집에 아무런 물 먹고 남은 이 플라스틱 용기가 있거나 아니면 뭐 집에 있는 다른 우유팩이라던가 다른 거 있으면 활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준 난각칼슘을 여기 통에 먼저 넣습니다. 이렇게 쏟은 다음에 여러분이 이 현미식초를 여기다 첨가할 거예요. 근데 현미식초를 다 한 번에 다 부으면 이게 발열 반응이 일어나서 뽀글뽀글 하거든요.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가스가 차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잘 흔들어서 현미식초하고 난각칼슘이 혼합되게 이렇게 잘 혼합되게 흔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한 2번 나눠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잘 흔들어서 그러면 이게 한 2, 3일에 한 번씩 음건에다가 방치해 둔 다음에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주면 이 껍질에서 난각칼슘이 추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등액을 떠서 일주일 후에 방치해 뒀다가 일주일이나 2주 방치해 뒀다가 추출이 잘 되면 이 액을 이런 분무기에다가 물 500ml에 이 추출액 상등액만 밑에 가라앉는 건 쓰시면 안 되고요. 위에 상등액만 2ml 떠서 여기다 혼합해서 잘 저은 다음에 식물에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다음은 난황류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준비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여러분 난황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난황류 여러분 집에 이 계란 준비되셨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키트로 아마 이 난황류 이미 만드는 게 아마 보급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옆에 놓으시고 직접 집에서 이 계란 쉬워요.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난황류가 뭐예요? 이 안에 계란 어때요? 계란은 뭘로 되어 있어요? 노른자와 흰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노른자를 활용해서 만드는 게 난황류라고 유기농 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분리를 해야 잘 될까요? 여러분들 종이컵 집에 있으시죠? 이렇게 있어서 먼저 노른자를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과감하게 깨주세요. 흰자가 들어가면 비린 향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른자만 이렇게 잘 분리하고 계시죠? 이렇게 분리해서 이런 용기에다가 노른자 하나를 터뜨립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물을 100ml를 먼저 넣습니다.
이런 용기가 없으시면 여러분 집에 종이컵 있으시죠? 종이컵이 보통 물을 가득 채우면 120ml라고 하고요. 좀 덜 채우면 100ml 정도 된다고 해요. 종이컵을 활용해서 물을 100ml 넣고 여러분 이거 믹서기 준비되셨죠? 제가 처음에 만들 때 소개해드렸죠?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믹서기를 가지고 계란 노른자 하나에다가 100ml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믹서기 준비되어 있으면 이렇게 갈아서 3분, 여러분 물하고 어떻게 3분을 갈 때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물 100ml하고 계란 노른자 하나를 넣고 이렇게 3분 정도 가는데 이게 기계가 열이 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 1분에 한 번씩 세워가면서 1분씩 3번 이렇게 갈아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카놀라유, 여러분 집에 이 기름 있으시죠? 보통 없으시면 콩기름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효과가 저희들이 실험해 본 결과 이 카놀라유가 아마 효과가 더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재를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60ml. 여러분은 집에 만약에 용기가 이렇게 없어. 그러면은 이 종이컵 작은 소주잔이 있을 거예요. 작은 잔에 한 잔 넣으면 60ml 정도 70ml 나오거든요. 그래 60ml를 추가로 넣으시고 이렇게 추가로 60ml 넣고 추가 넣으신 다음에 또 이거를 3분 가는데요. 3분을 연속 가시면 안 되시고 1분에 한 번씩 3번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분 가르신 다음에 이게 아까 물이 들어가서 계란하고 기름하고 어떻게 해요? 보통은 층이 지죠. 근데 이렇게 3분씩 갈아주면 층이 지지 않고 잘 섞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분 갈았죠? 그런 다음에 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받으신 이 자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 15ml 줬죠? 이거를 물 500ml에 첨가하셔서 여러분 이런 통에 첨가하셔서 식물에 살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난황류는 주로 어디에 활용을 많이 하냐면요. 상추의 진딧물이라던가 응애가 발생이 됐을 때 자재를 집에서 손쉽게 유기농 자재를 만드셔서 해충 방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해충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살포해 주시고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식물이 깻잎이라던가 이런 거 딸기라던가는 숨구멍이 숨구멍이 잎면 뒷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포를 해 주실 때 꼭 잎면 뒷면에 많이 벌레들이 진딧물이나 응애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뒷면에 잘 살포해 줌으로써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난황류 유기농 자재 만들기 참 쉽죠?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식물에 집에서 식물에도 난이나 이런 데에도 벌레가 꼈을 때 이 난황류를 만들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은 난황류는 냉장고에 보관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의 시간에는 난각칼슘과 난황류 등 식물에 병이 오거나 칼슘 장애가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유기농업 자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식물이 먹으면 튼튼해지는 양분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비차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퇴비차는 영어로 컴포스트 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차를 마시기도 하지만 식물도 때때로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퇴비를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식물에 주는 퇴비차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내드린 키트에 보면 이렇게 퇴비차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점 더 한약재로 만든 퇴비차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드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재로 만드는 퇴비차는 말씀 그대로 한약재 찌꺼기를 원료로 해서 퇴비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일반적으로 팔고 있는 축분 그름을 사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은 펠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유기물을 가지고 만든 퇴비차 원료인 퇴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내드린 것은 한약재 찌꺼기만을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퇴비를 만든 것을 보내드렸었고요. 이 부분을 퇴비차를 만들게 되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비차는 이런 한약재 찌꺼기로 만든 퇴비를 원료로 해서 차를 우려냅니다. 퇴비를 이런 망사에 넣어서 하루나 이틀 정도 물에 충분히 우려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가정에 사용하시는 어항에 공기를 주입하는 공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폭기를 하면서 한약재에 있는 양분과 그 다음에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게끔 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훌륭한 퇴비차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같이 하게 될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퇴비차를 작물이 자라는데 잎이 누렇게 된다든지 또 양분이 필요한 어떤 시기가 되시면 잎에 직접 살포하는 어떤 양분들이 적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퇴비차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내드린 퇴비차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비차 50ml를 물 500ml에 부으셔서 식물의 이파리에 직접 이렇게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키트에 아마 이렇게 초록색 물이 들어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크롤렐라 배양액입니다. 여러분 크롤렐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건강보조식품으로 한 번쯤 사드 식품 중에 하나가 크롤렐라입니다. 그래서 이 크롤렐라 배양액은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먹는 기능성 소재인데, 지금은 농업에서 식물이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양분이 부족할 때 이 크롤렐라를 사용하게 되면 훌륭하게 생육 촉진도 일어나고 병도 억제되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이 크롤렐라는 아주 배양하기는 어렵지만은 사용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크롤렐라를 물을 기준을 했을 때 500배에서 250배 정도 희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50ml의 크롤렐라 배양액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이 500배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물 1리터에 이 크롤렐라 배양액 2ml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크롤렐라 배양액을 물 1리터에 2ml 넣어서 잘 흔드신 이후에 식물체에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커피 탭이 받으셨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주변에서 커피 찌꺼기 많이 나오죠? 이걸 주재료라고 하고요. 부재료는 한약 찌꺼기, 음식 찌꺼기, 버섯 패배지 등이 있고요. 이것을 커피 찌꺼기가 주재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7대 3으로 혼합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7대 3을 이렇게 해서 잘 저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잘 저어 주신 다음에 수분이 필요해요. 부숙이 되려면. 그래서 수분이 보통 30% 이상 유지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물을 부어 줘서 잘 혼합시켜 준 다음에 얘가 부숙이 잘 될 수 있도록 뚜껑을 닫고 충분히 흔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퇴비가 잘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것을 한 2달 정도 부숙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포트나 이런 걸 화분이나 활용을 하셔서 퇴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이렇게 심어서 상추라던가 뭐 다른 야채 같은 거를 파종해서 심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키트에 이렇게 커피백 퇴비를 이미 저희가 커피 찌꺼기하고 한약 찌꺼기를 활용해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급해 줬어요. 그래서 이걸 잘 이렇게 한번 섞어 주세요. 잘 섞어 주신 다음에 이 포트 하나 드린 거 있으시죠? 이게 구멍이 어때요? 되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이렇게 휴지 같은 거 있으면 이 휴지로 하나 이렇게 밑에다 한번 받쳐주세요.
이렇게 밑으로 받쳐주신 다음에 이 보내드린 이 상토를 담아주세요. 담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 종자, 유기종자, 상추종자 받으셨죠? 이것으로 파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저어서 이렇게 연립을 여러분의 주운 거를 이렇게 직접, 이게 좀 소립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부으신 다음에 위에 살짝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 깊이는 종자 크기의 2배로 덮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물을 충분히 주셔서 양지에도 이렇게 강합성을 할 수 있도록 놓으시고, 물을 아까 클로렐라라던가 태비차 이런 거 만드신 거 배우셨죠? 그런 것들을 한 2,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시면서 이렇게 키우셔서 집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유기농 자재 만들기 어때요? 여러분 참 쉽죠? 제가 이제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식물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 유기농업과에서는 항상 사람한테 해가 되지 않는 유기농 자재를 만들기를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기농업 자재 5가지 만들기 잘 따라 하셨습니까? 사람도 좋아하고 식물도 좋아하는 유기농 자재 많이 활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